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 페이지에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 링크 하나 올려놨는데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와 보시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자, 이거 다 띄워 놓으시고 제가 설명 드릴 때 같이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플렉스에 적응되기 전까지는 사실 얘를 거의 띄워놓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속성 같은 게 잘 안 헤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쓰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소하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런 거 띄워놓고 참고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얘를 좀 볼 건데, 자, 보시면요, 얘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과 이쪽 영역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지금 Properties for the Flex Container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Properties for the Flex Items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부모한테 플렉스 주면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부모의 자식들, 이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고 했죠. 그게 얘네들이에요. 플렉스 아이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섹션을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설정해줬던 오더, 뭐 혹은 여기에 플렉스 그로우 이런 거, 그런 애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부모한테 얘네들을 한 번에 정렬하려고 했던 스페이스 어라운드, 스트레치 이런 것들이 이쪽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눠놓고 생각을 할 건데 여기부터 볼 겁니다. 이쪽 왼쪽부터. 자, 이제 플렉스 컨테이너, 얘는 플렉스가 직접 들어가 있는 부모에서 내 자식들을 컨트롤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했던 얼라인 아이템스, 저스티파이 컨텐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안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얘가 뭐냐면,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플렉스 컨테이너, 그러니까 플렉스를 주면 자식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데 이 아이템들은 우리가 아까 눈으로 확인했듯이 자동으로 그냥 한 줄을 혼자 썼죠. 아니,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왔죠. 자, 근데 자, 지금 부모가 지금 너비가 400이에요. 섹션이 4개 있는데 각각 100씩이라 딱 맞춰져 있죠. 섹션이 늘어나면요, 얘네들은 너비를 줄여요. 지금 제가 이 섹션들한테는 백그라운드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냥 너비만 가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줘볼게요. 기본 이거를 블랙 같은 걸로 한번 줘볼게요. 그럼 3개 추가가 됐는데 3개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분명 너비가 100픽셀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100픽셀이 안 되게끔 줄어들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플렉스는요, 절대 줄바꿈을 안 해요. 얘가 만약에 더 늘어나면요, 더 늘어난 대로 찌부가 되면 찌부가 됐지 줄바꿈을 절대 안 해요. 지금 이게 스트레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높이를 줄여놔도요 안 해요. 지금 이게 100픽셀이거든요 그럼 너비가 100픽셀이 되려면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줄바꿈을 못하는 애니까. 그게 얘 때문이에요. 아니, 얘 때문에. 자, 얘는 뭐냐면요, 플렉스 랩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 강제로 줄바꿈 못하게 하는 거, 화이트 스페이스에 노우랩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노우랩에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딱 플레이그라운드 딱 키자마자, 수업 페이지에서 딱 키자마자 딱 보면은 이미 선택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주황색깔 입혀져 있고. 근데 이 주황색깔은 클릭하면 옮겨가니까 주황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딱 켰을 때 이미 선택되어 있는 애들, 무조건 첫 번째는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 지금 5번째 얘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애들이 기본값이에요. 다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노우랩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줄바꿈을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가진 너비를 줄여서라도 줄바꿈 안 하고 그 안에 갇히려고 노력을 해요. 삐져나가진 않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내 너비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왜? 노우랩 했으니까. 줄바꿈 하지 마라 한 거니까. 이걸 줄바꿈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플렉스 랩 랩이라는 속성을 주면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노랩, 우리가 따로 얘를 건드리지 않으면 무조건 줄바꿈 안 한다. 그럼 너비를 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너비를 줬을 때 의미가 있으려면은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만 한다. 근데 랩을 하면 너비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랩 리버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해요. 리버스가 들어가면 뒤집는 거예요, 순서를. 지금 랩은 1, 2, 3, 4, 5죠. 오른쪽으로 1, 2, 3, 밑에 줄에서 4, 5예요. 리버스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 속성들이고요. 그리고 이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로우가 되어 있어요. 이 로우를 리버스로 바꾸면 이쪽부터 시작을 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유사한 게 있어요. 얘는 뭐랑 같아요? 플롯 레프트, 얘는 플롯 라이트. 라이트 하면은 이 원래 1, 2, 3, 4 돼 있던 게 라이트를 줬다 그러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붙이면서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게 로우 리버스. 기본적으로 로우 왼쪽부터 시작하고 왼쪽부터 늘어나는 게 로우. 이게 플롯 레프트랑 거의 똑같은, 반대 리버스가 플롯 라이트랑 똑같은 형태죠. 자, 그리고 컬럼, 얘를 주게 되면 얘는 한 줄을 혼자 써요. 한 줄을 혼자 쓰는 걸로 바뀝니다. 세로 형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컬럼 리버스는 뭐겠어요?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밑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속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스 우리가 아까 봤던 스타트 위로 붙여버리고요, 엔드 밑으로 붙여버리고요, 센터, 얘는 자, 센터랑 베이스 라인을 보시면은 뭔가 둘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움직이잖아요. 얘는 뭐냐면 이 부모 기준으로 완벽하게 중앙선을 잡아서 이렇게 긋습니다. 그 선에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이런 것들까지 중앙으로 위치시키는 거예요. 딱 이 선을 완전 중앙선을 기준으로. 근데 이 베이스 라인은 뭐냐면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시작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중앙선이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영역 그리고 안에 있는 텍스트 다 얘네 그 자식들이잖아요. 이 자식들이 완벽히 중앙선에 걸치게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수직 정렬이 되는 거죠. 근데 베이스 라인은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컨텐츠가 시작을 한다, 위로. 그러니까 완벽한 수직 정렬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쓰려면 쓸 수 있는 속성이긴 한데 사실 잘 안 쓰는, 보통 수직 정렬을 원하지 이런 식으로 애매한 정렬은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다, 차이는 그거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스트레치는 기본값 늘어나는 거, 부모 높이 물려받는 거. 상속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를 둘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하고, 상속이랑은 다르게 그냥 부모 높이를 자식이 알고 쓸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모 높이를 알고 있다 정도. 모르면 애초에 높이 100% 줘도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알면 100%를 줬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다시 줄여보고,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부모 높이를 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컨텐츠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영역은 이만큼이에요. 이 섹션들의 영역은 부모 높이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컨텐츠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여기 센터로 바꾸면 콘텐츠가 가운데 정렬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높이를 모르죠. 이때 높이를 알게 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런 거 주면 돼요. 대신에 근데 센터가 깨졌죠?
이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얼라인 아이템스한테 센터라는 속성을 주고 싶어서 썼더니 부모 높이를 몰라요 이제. 그쵸? 그래서 높이 100%를 주면 다시 알게 되는 이런 거. 이따가 이제 메뉴 만들기 하다 보면은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 소개를 드린 거고, 이거는 실제로 사용할 때 보시는 게 오히려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아이템스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간단했죠. 스타트 하면 뭐예요? 왼쪽으로 정렬, 얘는 우측 정렬, 얘는 닿는 면끼리 동일한 여백 가지기, 얘는 가운데 정렬, 얘는 닿지 않는 면적까지 동일한 여백 가지기.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얘를 다룰 일이 거의 없어요. 얘는 그냥 뭐 대충 그렇구나, 뭐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고, 이게 아마 프로기 문제 풀다 보면 뒷부분에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얘가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럼 왼쪽은 끝났어요. 컨테이너 영역은 끝났습니다. 그럼 부모한테 플렉스를 줬을 때 내 자식들 컨트롤하는 거, 부모 입장에서 컨트롤하는 거 다 해결했고요. 이제 실제 내 자신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 부모가 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때 콕콕 집어서 하나씩 변경할 수 있는 플렉스 아이템에 대한 설정. 온라인 셀프,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원하는 거 하나만 콕 집어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할 수 있다. 온라인 셀프. 기본 값은 오토입니다. 오토는 부모가 컨테이너가 플렉스 해놓고 이 밑에다가 뭐 저스티파이 컨텐츠, 온라인 아이템스 해서 준 속성을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오토니까 따로 개성을 부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스타트 위로 올려버리기, 엔드 내려버리기, 센터 가운데, 베이스라인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스트레치 쓸 수 있는 거예요. 얘 하나만 지금 3번이 골라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플렉스 그로우,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이게 부모고요. 네, 아니다. 얘네가 딱 이렇게 감싸져 있는 이만큼이 지금 부모예요.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모의 영역이 이 정도인데, 지금 여기 여백이 남아있잖아요. 이 여백 나눠 가지는 거 1 하면 얘한테 다 오고, 그리고 1 하면 서로 나눠 가지고 1대1의 비율로. 만약에 여기가 10이다 그럼 10대 1이니까 여기는 11분의 10만큼, 여기는 11분의 1만큼 가져가겠죠?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아예 안 주면 여기 여백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네들이 이 남아있는 여백을 그냥 화면을 꽉 채우고 싶다, 동일한 여백을 동일하게 나눠 가져서 꽉 채우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린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이러면 동일하게 나눠 가지죠. 이것도 실제로 활용할 일이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지금 5개인데 이 2번과 4번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번과 4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 3, 4가 하나다. 그래서 1, 이거 5 이렇게 3개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번과 5번은 화면 끝에 위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얘가 필요해요. 이 사이에 얘가. 그러면 우리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거 하면 되죠. 근데 이걸로도 가능해요. 그러고로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영역을 넓혀주면서 이 사이에 위치하게 하고 싶고, 5번은 맨 끝으로 밀어버리고 싶고, 1번은 왼쪽 끝으로 밀어버리고 싶어요. 그럼 얘만, 이 사이에 있는 얘만 늘려주면, 얘가 모든 여백 가져라 명령하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때는 응용해 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링크, 이건 아까 제가 여기서는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었는데, 자, 얘는 뭐냐면 자, 얘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기 있죠. 그 크기를 비율로 나눠서 이 비율을 빼고 나머지를 다 양보해요. 다른 애들한테 줘요. 이렇게. 지금 이거 안 들어갔을 때 보시면은 똑같이 먹고 있잖아요. 사이즈가. 그쵸? 근데 얘를 주면 만약에 5를 줬다 그러면은 5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몸체 비율에서 5만큼을 얘네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줄어들고 얘네는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5를 줬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가 10이다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몸체 크기에서 10의 비율만큼 나머지 애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상태에서 2한테 10을 주면 1의 크기를 잘 보세요. 1의 크기 늘어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것도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좀 깊게 들어가시면 얘를 가지고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얘를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그냥 여러가지 이 속성들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그로우, 슈링크 하고 베이시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속성을 그냥 이 플렉스라고 이름을 쓰고 뒤에 구분자를 띄어쓰기로 해서 스페이스바로 해서 세 개를 주게 되면 한 번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로우 따로 주고 슈링크 따로 주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도 줄 수 있다. 이거 그거죠. 우리 마진이 그냥 마진만 써놓고 4개 줄 수 있고, 그죠? 이러면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 순서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따로 한 번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에 있던 애들을 그로우랑 슈링크랑 베이시스 한 번에. 그리고 오더, 이거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죠. 순서 바꾸는 거 기본값 다 0으로 되어 있고 얘가 1이 되면 나머지는 다 0이고 얘만 1이니까 제일 크니까 어디로 가요? 맨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4번을 맨 앞으로 보내고 싶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계산법은 다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값이 다 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0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냥 0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0을 주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0이라고 보셔도 돼요. 없다의 개념이 좀 더 맞는 얘기긴 한데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얘는 진짜 작업할 때 잘 모르겠으면 계속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업 페이지에 항상 열려 있을 거니까 참고해 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고, 우리는 바로 이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플렉스로 메뉴 만들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메뉴 만들기 문제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정답 예시 열어보세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얘를 좀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1차 메뉴예요. 그쵸? 호버했을 때 뭐 2차 메뉴 나오고 이런 거 없죠? 그냥 1차 메뉴인데 보세요. 지금 화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화면이 어느 일정 수준을 딱 넘어서 줄어들면 갑자기 얘가 바뀌죠. 그리고 더 줄어들면 또 바뀌어요. 그쵸? 이것도 이제 반응형인데 화면이 넓어지고 줄어듦에 따라서 얘가 이제 변화하는 거, 이제 웹 사이즈, 이 브라우저의 사이즈에 따라서 얘가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반응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제가 우측에 좀 띄워놓고 일단은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1차 메뉴 구조니까 1차 메뉴 구조를 한번 쌓아볼까요? 내비에 아니다, 이거 내비 없이 그냥 UL부터 하죠.
ULL LI 4개 A href 샵. 이름은 다 달랐으니 그냥 이렇게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home about 그리고 products 그리고 contact. 자,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냥 클래스로 내비라고 줄게요.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걸 왜 마지막 내비를 처음에 우리 원래 항상 하던 식으로 내비 메뉴 박스를 왜 안 감싸냐면, 이 메뉴 박스가 존재했던 이유가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정렬이 필요가 없죠. 이 형태니까 그냥 너비를 최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일단 빼고 얘만 가지고 할게요. 자, 태그를 좀 적었어요. 태그는 이제 건드릴 게 없죠. HTML은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닫아도 돼요. 태그 구조 끝났으니까 닫아버리고, 자 일단 노멀라이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A 태그한테도 노멀라이즈 주고, 일단은 하죠. 자, 노멀라이즈까지 했어요. 그럼 지금 얘를 어디갔어? 어디갔지? 다시 정답미시 좀 틀게요. 사라졌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뭐 하면 되죠?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1차 메뉴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죠. 하나씩 하나씩 좀 해볼게요. 이게 그래 꺼진 게 아니라 숨어 있었구나.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UL 내비라고 클래스 줘놨죠? 얘한테 뭐 하면 돼요? 일단 배경색 같은 것도 씌워야겠죠? 저는 문제에서는 하늘색 이쁘게 씌워져 있는데 저는 얘 가지고 그냥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여기서 더 할 거 있나요? 지금 당장 없지 않아요? 그럼 바로 넘어가는 거죠.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LI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한 줄 혼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 우측 정렬 돼야 되죠. 그럼 누구한테 어떤 정렬을 어떻게 줘야 돼요? 네, 지금은 네비한테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줘야 되겠죠? 그럼 우측 정렬 할 거고, LI한테 주면 왜 안 돼요? 이 인라인 블럭이라 너비가 최소화되어 있을 거니까 이 LI가 영역을 최소화로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글자가 정렬이 아무리 돼봐야 움직일 수 없는 거죠. LI가 영역을 넓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LI한테 직접 텍스트 얼라인을 줘도 LI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들은 정렬이 됐을 텐데, 그럼 A가 정렬이 된다는 얘긴데 지금 LI는 너비가 최소화된 상태였으니까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하던 거 있잖아요.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락 주고 패딩 주고 한 15? 그쵸? 그리고 LI에 호버했을 때 저는 이 색깔로 했으니까 컬러를 화이트,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 주면 이거 되는 거죠. 그럼 끝났죠? 이거 줄어들었을 때 모습 바뀌는 거 말고는 끝났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1차 메뉴. 자, 근데 줄어드는 거 하기 전에 지금 얘랑 비교를 좀 해보면은
글자 두께도 좀 커져야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폰트가 좀 달라요. 이거 폰트 적용하는 방법을 또 하나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폰트, 우리가 그 뭐지? 일반적으로 뭐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폰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폰트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소스에서 폰트를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렇게 쓸 건데 그거가 제가 하나 열어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맨 하단에 HTML 링크, jQuery, 노멀라이즈,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를 그냥 들어가세요. 코드펜이거든요 이거. 여기에 보면 뭐 구글 폰트 불러오기 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CSS에 보시면은 HTML 이라는 영역을 잡아놓고 폰트 패밀리 라는 속성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 가져다가 쓰면 여기도 폰트 적용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노토산스 KR이라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폰트를 그냥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쓰는데 폰트를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가서 바꾸면 돼요. 구글 폰트 이런 데 가서. 혹은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폰트가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거 그냥 하나 적용해 놓고 쓰면 돼요. 지금은 그냥 이거 가지고 할게요. 우리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 실제 코드에. 근데 지금 했던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저 이거 하나 불러오기 복사해서 제 거에다가 HTML 영역 맨 위에 올려 놓을 거고요. 그리고 CSS에 있는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다가 CSS의 맨 윗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럼 폰트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바뀌었죠? 미세하지만 바뀐 거예요. 이거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적용되어 있는 폰트랑 살짝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이런 건 티가 엄청 많이 나겠죠. 이런 걸로 바꾸면 여기 그냥 바꾼 폰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요 밑에 보시면은 폰트 어썸 불러오기, jQuery 불러오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들은 jQuery는 나중에 우리 스크립트 배우고 나서 실제로 쓸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서 폰트 어썸 같은 경우는 이따가 아마 다른 메뉴 만들 때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메뉴 만들 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본 김에 말씀드리고 가죠. 노멀라이즈가 있고 노멀라이즈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기본적인 노멀라이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라벨 이런 거 우리 안 배웠죠. 이런 거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 우리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죠. H1 하나만 추가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노멀라이즈를 이제 타이핑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제가 열어드렸죠. 이거 가져다가 복사해서 쓰면 돼요. 이제 충분히 타이핑 할 만큼 해봤잖아요.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고정해 놓은 거라서 그냥 어디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요. 굳이 타이핑을 매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거에서 갖다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진짜 외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입혀놓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보실 텐데 테일이 이거예요. 테일 어이테였나? 이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하는 이 외부 라이브러리예요. 얘를 우리가 쓸 거예요. 실제로 수업 진행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레이아웃, 뭐 플렉스박스, 그리드 뭐 많잖아요.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패딩 같은 거 눌러보면은 이렇게 보죠. 이거 점 찍혀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 뭐겠어요? 클래스명이에요. 이 클래스명을 주면 이렇게 작동할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치트시트라고 하는 얘를 보면서 찾아가면서 할 건데 이 치트시트가 웹상에서 우리가 띄워놨다고 얘한테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이 치트시트를 불러올 수 있는, 이 안에서 이걸 불러다 쓸 수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하나 불러올 거고요. 불러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런 값들을 내가 줬다, 클래스로 줬다 그러면 그 값대로 먹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제 뭐 외부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걸 써도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그냥 내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긴 한데 저도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건데 그냥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것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좀 만들어 놨다 라는 겁니다. 양이 꽤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라이브러리인데 대충 보면은 한 300줄 정도 돼요. 이만큼을 그냥 여러분들 작업하는 공간에다 붙여넣기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커스텀 주고 있는데 말고 이런 데에다가 라이브러리 하나 해놓고, 여기는 커스텀,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놓고, 그냥 이제 여기 다 클래스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클래스를 여기다 주기만 해도 속성은 다 먹는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해볼까요? 아마 여기 이거 레디 이렇게, 이게 지금 당장은 이게 저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정확히 뭐가 있는지 다 모르는데 일단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다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보죠?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걸 확인해 가며 여기다 입혀 가며 하는 게 더 힘든 게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얘가 조금만 적응이 되잖아요.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 내가 만든 거 기억이 어느 정도 나겠죠. 그럼 작업할 때 진짜 한 거짓말 안 치고 10배 정도는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자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을 태그로 그냥 여기다가 클래스를 넣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물론 라이브러리만 써서 그 화면을 만든다, 혹은 라이브러리 없이 그냥 내가 스타일 속성 다 줘서 화면을 만든다, 둘 중에 하나를 고집하는 건 좋지 않아요. 둘 다 골고루 써야 돼요, 골고루. 그리고 실제로 라이브러리로 디테일한 설정까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호버나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때그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버 같은 거는 안 돼서 이제 그런 거는 CSS 속성을 우리가 따로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보더 레드 같은 거,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영역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씌웠다가 빼는 이런 거, 그리고 뭐 플렉스 같은 것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을 한다면 너무 편하게 우리는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런 거 사용해서 할 거다. 많이 써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거예요, 테일윈드. 이런 거,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더 많아요.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수업에서 얘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지금은 라이브러리를 쓰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안 할 거고, 일단 이걸 본 김에 그냥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는 써볼게요. 한번 써서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 보니까 저 정도 했구나. 보니까 그 폰트의 굵기도 좀 올라가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 볼드, 글자도 좀 두꺼워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형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지금 플렉스 배웠잖아요.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플렉스 써서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를 플렉스로 일단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지우죠? 그냥 지우고 하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플렉스로. 일단 얘한테 지금 우리가 개구리로 만들어야 되는 애들이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태그에서 네, 메뉴 아이템들이에요. 보통 메뉴에 플렉스를 사용할 때 메뉴 아이템들이 개구리가 돼야 돼요. 플렉스 아이템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메뉴 아이템이 플렉스 아이템이 돼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플렉스를 줘야 돼요? 메뉴한테 줘야 되죠. 메뉴 아이템의 부모는 메뉴니까 그걸 우리가 태그로 말해보면 li의 부모는 ul이니까 ul한테 뭘 줘야 된다? 플렉스를 줘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 ul은 대비 얘니까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겁니다. 그럼 바로 한 줄로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줘야겠죠? 이거는 동일한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플렉스랑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자, 그리고 얘네 개구리가 됐어요. 근데 이쪽 끝으로 가야 된대요. 뭐 줘야 돼요? 네, 저스티파이 컨텐츠 플렉스 엔드 갔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li에 자식으로 있는 a한테 뭐 주면 돼요? 이건 아까랑 똑같은 거죠. 네, 디스플레이 블락이랑 패딩 15픽셀 끝났죠? 호버만 주면 되잖아요. 이제 이거 하나 가져다가 여기에 li에 호버했을 때 컬러를 화이트,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 이러면 끝났잖아요. 누가 더 편해요? 이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1차 메뉴 원래 하던 게 더 편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일단 우리 태그 고르는 거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인라인 블럭 줘야 되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li 없어졌죠. 이게 사용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플렉스를 사용해서 진짜 엄청 편하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반응형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찍히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숫자는 안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화면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 화면 움직일 때 이렇게 넓이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때 밑에 나오는 픽셀이에요. 얘가 뭘 뜻하고 있냐면 여기 나오는 픽셀은 지금 이 화면의 너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 화면에서 직접 해보세요. 움직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픽셀 기준으로 800픽셀보다 작아지면, 얘가 800픽셀보다 작아지면 그때 이렇게 변화를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 CSS에는요 어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태그, 얘도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처음 보는 형태죠. 미디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한테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 뭘 줄 거냐면 max width 라는 걸 줄 거고, 여기 안에 값을 800으로 줄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처음 보는 형태니까 일단 보시면 돼요. max width, 최대 너비를 800으로 정했다라는 거죠. 최대 너비 800.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지금 내비 형태 justify 컨텐츠 스페이스 어라운드. 자, 이렇게 주면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지금 810픽셀, 801픽셀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800픽셀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맥스 위드 최대의 너비를 800으로 줬는데 800부터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형태 기준, 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스페이스 어라운드죠. 여기 미디어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이 속성들은 이 조건까지만 작동을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800보다 클 때는 이런 속성 인지 안 한다, 일 안 하고 있다가 800보다 작아지는 시점부터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내비가 갖고 있는 justify 컨텐츠 얘랑 얘가 800보다 작아지면 충돌하겠죠. 그럼 누가 이겨요? 디테일한 얘가 이기는 거죠. 얘는 이런 게 한 번 더 감싸져 있고 그리고 밑에 쓰여져 있고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로 바뀐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던 게 형태를 바꾸는 거죠. 정렬을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건 이런 거 이때는 아니다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용된 이 미디어 태그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속성들이 적용될 시점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반응형으로 어떻게 적용해라 라고 우리가 정해주는 거고, 시점을 이 시점 안으로 들어오면 요 안에 우리가 썼던 속성들 다 쓸 수 있는 거고, 아예 이런 것도 돼요. 태그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 태그를 활용해서 아예 다른 구성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지금 얘는 여백 바꾸는 거랑 배경색 정도만 바꿨지만 이거 아니고 그냥 아예 다시 한 줄을 혼자 쓰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뭐 컨텐츠 애프터를 추가해서 뭘 더 다양한 것들을 한다거나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속성들 이 안에 써주면 이 시점까지 작동이 될 거다. 그럼 이 시점을 넘어가면 얘는 없는 속성이랑 마찬가지니까 위에 있는 애대로 작동을 할 거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있다가 이때는 넓어지고, 모든 속성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미디어 태그 자체가 가져야 되는 중괄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래 속성 줄 때 쓰던 중괄호가 또 있는 거죠.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내가 주는 기준,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이 안에서 못할 게 없다. 그럼 화면이 작아질 때 나는 아예 화면 구성을 바꿀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다가 더 줄어들면 아예 이렇게 세로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거 당연히 다 되는 거고, 색깔 바꾸는 거 다 되는 거고,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빼고 자, 그러면 더 작아졌을 때 또 다른 형태를 떼야 되니까 제가 이걸 그대로 하나 복사한 다음에 얘를 800부터 600까지는 그럼 얘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600으로 넘어가면 이 밑에 있는 속성이 먹을 건데, 얘한테는 이런 거 줄게요. 플렉스 다이렉션 컬럼.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이거 플레이그라운드 하나 띄워놓고 플렉스 다이렉션에 컬럼이다 세로로 바뀌겠죠? 그거 하려는 거예요. 이거 세로로 바뀌는 거, 한 줄을 혼자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지금 변화를 더 시켜줘야 될 게 뭘까요? 가운데 정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줄들이 있어요. 메뉴를 나누는 구분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뭘로 주면 될까요? HR로 주면 아예 줄바꿈이 돼버려서 영역을 분리시켜요. HR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얘는 보도로 주면 돼요. 보도 외곽선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양옆 외곽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뭘로 주면 돼요? 보도 탑바텀. 보도한테도 탑바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도 탑바텀을 사용해서 구분선까지 주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그 탑바텀 주는 거는 평상시에는 안 들어갔다가 이때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안에 넣어주는 게 맞겠죠? 자, 잠깐만요. 얘는 그냥 그러면 얘한테 맵이 일단은 정렬부터 좀 하죠. 얘네가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된다. 우리 누구한테 뭘 줘야 될까요? 뭘 다 지워놓고 이 글자들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이 텍스트들이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된대요.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구조 보세요. 자, 얘는 A한테 줘도 돼요. 왜 A한테 줘도 돼요? A 디스플레이 블록이니까.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입혀보면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보다는 보도가 낫겠다. A가 지금 영역이 이만큼이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들, A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 주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럼 여기로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A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 줄 겁니다. 그럼 가요. 이 텍스트 라인 센터는 무조건 내 위에 준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비를 얼마큼 먹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내가 너비 최소화하면은 아무리 텍스트 라인을 줘봐야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은 움직이지 못할 거고, 근데 내가 너비가 있다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주고 바로 보더 한번 씌워볼까요? 얘는 일단 위아래를 다 주고 뺄까? 아니면 위아래 빼고 줄까? 빼고 주죠 아예. 얘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누구 고른 거예요? 첫 번째. 그쵸, 얘 고른 거죠. 이거 씌워보면 쉽겠죠? 쟤 고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맨 밑에 있는 얘 고른 거겠죠? 제가 지금 이걸 왜 골랐냐면요, 탑 바텀을 줄 거예요. 위아래를 줄 건데 얘한테는, 지금 얘한테 홈이라는 애한테는 탑이 의미가 없죠. 이 컨택트라는 애한테는 바텀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빼려고 좀 골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보더 바텀 이거를 논이라고 줄 거예요. 논 없앨 거고, 그리고 얘한테는 아니지, 이게 퍼스트 차일드잖아. 논이 바텀이 아니라 탑. 보더 탑을 논이라고 줄 거고, 얘는 바텀을 논이라고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레드 뺀 다음에 여기다가 보더 탑, 얘를 픽셀 솔리드 RGB를 사용해서 줄게요. 255 255 255.3 그리고 보더 바텀을 솔리드 0 0 0.3. 그냥 블랙 하면 안 돼요? 그냥 블랙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선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어바웃이라는 애가 윗선이 생기고요, 홈이라는 애가 아랫선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선이 겹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겹치면서 지금 잘 보시면은 약간의 음영 효과가 생겨요. 보이세요? 이게 더 확대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이게 보더, 잠깐만, 000 이게 255가 블랙이죠? RGB A RGB 255 255 255가 이거 컬러 피커로 봅시다. 헷갈리네요. 이게 000이구나. 반대로 기억했네요. 그러면은 탑에 하얀색 선, 0.3 투명도를 가진 하얀색 선이라서 어바웃이 탑에 하얀색 선, 여기 살짝 보이세요? 여기. 그리고 홈이 바텀에 검은색 선, 0.3 투명도.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약간의 음영 효과가 생겨서 이걸 준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블랙으로 줘도 돼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투명도 때문에 그런 건가? 이 음영은 투명도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3만 주고 네. 퍼스트 차일드만 돈 주면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블랙으로?
해도 되죠. 뭐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이건 좀 뭔가 뭐랄까 좀 효과가 지금 우리 메뉴 이거 보는 이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이거 따라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탑바텀을 같이 줘서 음영 효과를 약간 나타낼 수 있도록 약간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평면이잖아요. 근데 전으로 돌아가면 아주 미약하게나마 살짝의 음영 효과가 생기면서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게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는 어떻게 준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디자인적인 요소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줬을 때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좀 개념을 반대로 사용해서 첫째가 아닌 애들한테는 뭐 바텀을 주겠다. 아니지. 그렇죠. 첫째가 아닌 애들한테는 탑을 주겠다. 좀 헷갈려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가 아닌 애들한테는 보더 탑을 주겠다. 그리고 막내가 아닌 애들한테는 보더 바텀을 주겠다만 해도 될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잘라내서 빼놓고 잠깐 주소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ot 첫째가 아닌 애들한테는 보더 탑을 주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막내가 아닌 애들한테는 보더 바텀을 주겠다. 그러면 막내는 보더 바텀 안 들어갔을 거고 첫째는 된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응용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어떻게 하나 지금 제가 방금 전에 4개로 나눠져 써있던 거랑 지금 이거랑 하는 일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면 돼요. 상황 판단하고 그때그때 상황 봤을 때 난 이게 좀 더 편한 거 같은데? 그리고 보통 편한 거 같은데 라는 생각보다는 뭔가를 해야 될 때 이걸 따라가야 될 때 이게 되게끔 되는 상황을 일단 본인 머리에서 판단하고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최적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가 됐든 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들었죠, 메뉴. 이렇게. 자, 얘는 제가 따로 시간을 안 드릴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메뉴 만들어 볼 건데 그거 할 때 시간을 좀 드릴 거니까 얘는 복습하시면서 한번 따로 해 보시고요. 시간이 53분. 그러면은 또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